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전공은 영어랑 물리였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는 아다리가 일로 맞은 것 같아요. 예, 아다리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한 제가 단어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다리가 일로 맞아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시크릿 역시 저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사업이 아닌 소비의 개념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케이스가 바로 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는 시크릿을 통해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가장 설레이는 제 인생에서 그런 한 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주 우연치 않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귀중한 정보를 얻으신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Y시크릿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난 사진입니다. 지금은 저희 스폰서님이 되신 김연지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시 사장님이신데요. 저희 와이프랑 한 30년 넘는 동네 친구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옷가게, 프린트 임대업, 양푼이 갈비집, 나름 잘 나가는 자영업장을 3개를 운영하던 이 친구가 2년 반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전쯤에 저희 집에 경기도 일산에서 부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크릿 사업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드디어 망했구나. 그래서 이상한 화장품을 한 개 팔라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구나 하는 게 저와 시크릿의 첫 번째 조우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 기억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 했던 게 당시에 제 기억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부산으로 3번 이상 찾아왔습니다. 이걸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가 찾아왔는데 저는 그 사이에 전혀 마음의 미동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당시에 제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팀장님이 저한테 그 사이에 시크릿 얘기를 합니다. 시크릿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너 해보지 않을래? 근데 그분은 영국에서 그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데서 MBA를 하고 와가지고 외환은행을 갔다가 GS건설 두바이 주재원을 하다가 저희 회사로 온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시크릿은 저희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이 형이랑 해야 되나? 시크릿을? 제 와이프의 가장 친한 친구가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얘기했는데 왠지 저는 그 형이랑 해야 이 사업이 빠르게 크게 확장될 거라는 소위 말하는 마음의 미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우여곡절, 곡절을 겪고 또 친구의 본의 아니게 친구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크릿, 그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막내가 당시에 태어난 지 100일 조금 안 됐었습니다. 이 친구 기저귀값, 친구 말대로라면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저귀값 한번 벌어보는 사업 해보자 라고 저희는 이런 모습으로 시크릿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에 기저귀값 많이 벌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똥을 많이 쌌었거든요. 분유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와이프가 시크릿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부산센터에 저 모습으로 다녀오고는 뭔가를 득도한 것처럼 저한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오빠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란다. 주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란다. 라고 여기를 갔다 오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나름 규모 있는 외국계 물류회사에 나름 잘 나가고 있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아시아 전체의 상위 1%에 들어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그 임원들이랑 밥을 먹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중국 우체국이랑 제가 그 조인 비즈니스를 해야 돼가지고 중국의 그 석가장이라는 곳에 갔던 곳의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반팔티 입고 애 없고 다녀와서 얘기하는 수천만 원의 시크릿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게 거의 대부분의 시크릿을 만났던 사람들의 수순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크릿을 선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오니까 와이프가 격양된 목소리로 시크릿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오빠 중국 75,000원 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찾아온다
그거 현금으로 안 들어오는 돈일 수도 있다. 그 찾아오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리고 저는 이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가 지나서 여기서 3.3%의 원천 그 공제가 된 금액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다단계로 돈 번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크릿을 시작하고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가 흘렀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게 됩니다.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돈을 벌기는커녕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일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 뭔가 금전적인 커미션이 발생했다는 게 제 마음을 시크릿이 도대체 어떤 회사지 하고 알아보게 시작하고 제 주변 상황들을 둘러보게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직원 수 43만 명의 미국계 최대 택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근무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2017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드론을 통해서 배송의 상용화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17,000여 명의 인원 절감 효과와 동시에 9천억에 가까운 그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UPS라는 회사 말고도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인력을 대체할 만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실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효율성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국은 빌딩 숲이 많고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드론을 통한 배송이 우리나라에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조금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저한테 좀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해줬습니다. 3D 프린팅이 만약에 저희 나라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물류 산업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랑 인천공항은 동부가 최대의 물류 허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입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이 상용화가 돼서 운송회사의 일거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60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던 UPS의 비행기를 만들어주던 회사, 그리고 40척의 배를 들고 있던 배를 만들어주던 회사의 일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과 기생하고 있는 나머지 협력사의 일감은. 저희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아도 앞으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일들이 이루어지면 저희 주변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제가 직면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손석희 씨입니다.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JTBC 뉴스룸에서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직업군을 검토하는 시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룸 보도의 마지막 결론은 현존하는 직업군 49%가 20년 안에 100% 사라진다 하는 게 이 뉴스룸의 결론이었습니다. 54. 2018년 기준 저희 나라 평균 은퇴 시기입니다. 20.7, 2018년 기준 저희 나라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거의 정확하다면요, 올해 저는 40이 됐거든요. 14년 후에 저는 은퇴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저희 둘째가 17살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제가 이 사진처럼 이 중년의 노후 부부처럼 멋지게 늙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와이프를 보면서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 정도는 제가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조금, 아니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야, 회사 그거 때려치우고 뭐 닭집이나 하나 차리면 되잖아. 호프집 하나 하면 되잖아. 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언제든지 안쪽 호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낼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을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런 날 부장님이 한마디를 다 안 하세요. 그래서 꾹 눌러 담고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김 과장, 박 과장님들의 로망이 멋진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실제 그 자영업 사장님들의 삶은 어떤지 살펴보니
언뜻 보면 장사가 굉장히 잘 돼 보입니다. 일매출 한 250만 원 정도의 서울의 한 역세권 고깃집의 매출과 지출 현황입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제대로 된 게 맞다면 제 안주머니에 있는 이력서는 그대로 쭉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놓고 저녁에 부장님을 씹으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오늘 부장님은 나한테 욕 안 했지 하면서 스스로의 위안을 삼으면서 다음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저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실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전망하시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자영업을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수치가 100%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의심은 사실 있지만 이 통계가 꽤 많은 분들이 맞다라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9년도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지난해 대비 10% 이상 상승한 8,350원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조언을 구했을 때 이 최저시급이 올라간 거는 누구도 해피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 8,350원을 받고 일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돌리는 점주분들이 이렇게 시급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을 매장으로 불려들여가지고 3교대, 4교대를 해야 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저희의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 마치 저희의 대단한 복지 정책인 것처럼 뉴스에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자영업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은 사실 바닥입니다. 역대 최저치의 경제 성장률을 이어갈 거라고 얘기하고요. 당분간 경기를 회복할 만한 어떤 호재가 있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인력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극대화시킬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물가랑 인건비는 상승하게 될 거고 은퇴 시기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기,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팀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사실 내일 아침 당장 저희의 밥상을 위협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저처럼 10년, 20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나가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유통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반드시 시크릿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 초반에 태생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의 30%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들은 웰빙과 유기농, 건강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기업 가치나 이념을 SNS를 통해서 시인과 불특정 다수와 공유를 하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나 이념을 종종 논쟁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나라 주요 소비 계층이 되고 전체 소비 지출의 50%를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5년입니다. 그리하여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 놓은 두 번째 키워드는 경험 경제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눈 뜨고 잠들 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계에 의하면 80% 이상은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일상화는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책을 보는 일상생활에서부터 택시를 부르고 마트 쇼핑을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호텔을 예약하는 것까지 저희 삶 곳곳에 아주 깊숙하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일상생활의 경험뿐만 아니라 소비 경험, 구매 경험, 구매 만족도까지도 이런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SNS를 통해 지인과 불특정 다수와 공유를 하며 논쟁을 하며 이를 통한 재구매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김희애가 얘기하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광고 문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들과 비슷한 다른 일반인들의 경험을 훨씬 더 구매를 할 때 그 구매 경험을 훨씬 더 의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맛집을 찾거나 좋은 제품을 고를 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전문가들은 경험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이 경험 경제 덕분에 우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단 몇 년 만에 자산 가치가 수십조에 올라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험 경제가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인화된 소비자들의 경험에 초점이 되어 유통망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개인 간 연합 및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까다로운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험 경제, 이 안에서 앞으로 어떠한 산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까요? 이제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아이템을 갖춘 회사, 그리고 소비자에게 정당한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회사가 경제적 지속성을 유지하리라 생각됩니다 라고 각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의 급격한 변화 덕분에 과거 사기꾼 집단, 천덕꾸러기라고 얘기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이제 와서 다시금 저는 조명받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아이템을 유치시켜 정당한 수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 바로 시크릿입니다. 물 조금만 먹고 가죠. 시크릿은 이 두 유대인 형제로부터 2005년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현재는 약 90여 종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 및 유통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전 세계 40개국 600개 매장에서 소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라는 이름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시장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크릿을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독특한 제품력입니다. 사회바다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피부질환 치료와 미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금과 머드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내는 시크릿의 제품은 어떤 화학물질로 모방이 불가능한 독특한 원료 덕분에 수많은 매체들의 조명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겁니다. 오스카상 시상식에 협찬을 하는가 하면 해외 유명 배우인 미란다 커의 애상품이 시크릿 비비이기도 하고요. 정가은, 김우리 같은 국내외 셀럽들,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시크릿 제품을 사용하고 그 구매 후기를 TV 매체 그리고 SNS 통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 제품이야말로 친환경적이고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바로 원하던 그런 건강한 제품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시크릿을 선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40여 개국의 600개 전문 매장입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채널을 유지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유지한 회사는 시크릿이 유일무이합니다. 앞으로도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4년 동안 시크릿은 40여 개국 600개의 전문 매장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소매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동서양의 피부 타입을 만족시킨 것은 물론 지속적인 재구매가 발생이 됐다라는 수치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결과물인과 동시에 각국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다 만족시켰다라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두 번째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사실 저는 초창기 시크릿 사업을 부정하면서 이 사업이 사실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까? 정상적으로 수입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물류 쪽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여러분은 접근 권한이 없는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 통관을 하고 있고 유통을 시키고 있냐라는 것을 검증을 했었고요. 당시 부산세관의 식약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희 막내 처제의 도움을 받아 시크릿이 정말 어떤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저는 제 나름의 검증을 통한 후 시크릿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시크릿 제품 혹은 시크릿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솜탈만한 의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전혀 없으셔도 되니 그런 불필요한 오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채널로 전환된 빨간색 국가, 그리고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환될 까만색 국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제가 재직했던 UPS라는 회사가 드론을 통한 배송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제 온라인 마켓이 아주 대세가 된 이 시기에 시크릿이 오프라인 채널을 없애고 유지 비용과 유통 비용을 내려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저는 숙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채널로 변경된 빨간색 국가, 회사의 플랜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변경된 빨간색 국가의 매출로 인해서 2011년도 미국을 필두로 멕시코, 한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콜롬비아까지 초창기 시크릿을 선택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많은 리더분들이 글로벌 원코드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공유하다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크릿이 여전히 오프라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동남아 국가, 시크릿에서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인허가를 따놓은 동남아 국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70%를 가져갈 동남아 국가를 앞으로 차례대로 오픈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글로벌 원코드로 그 매출의 전부를 받아가시는 기회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정보 검색을 하면서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찾아왔습니다. 콜롬비아라는 국가가 작년 10월 거의 하반기 끝 무렵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미국의 시크릿 사업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1월 20일 사업 설명회장입니다. 오픈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국가에 이렇게 많은 예비 사업자들 혹은 기존 사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꽤 놀라운 일입니다. 보고타는 사실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저희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요. 베트남, 태국, 홍콩, 싱가포르는 이 일이 저희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1년, 2년 머지않아 우리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는 전혀 이제 저희한테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크릿을 선택해야 되는 세 번째 원동력입니다. 놀라운 매출 성장률인데요. 시크릿은 2012년도에 2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700억으로 마감을 한 걸로 집계 예상이 됩니다. 6년 동안 85배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85배가 성장되는 이 시간 동안 시크릿은 1억 이상, 연봉 1억 이상을 세금 공제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아가시는 분들을 171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제가 재직하고 있던 UPS를 2017년 9월에 한 12년 정도를 근무하고 퇴사했을 당시 제 연봉이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비교하면 참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이유가 저는 그것을 만드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직원 수 43만 명이 되는 UPS에 한국에서 연봉 1억을 받아가는, 1억 이상을 받아가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의 드무입니다. 근데 시크릿은 독보적인 아이템과 놀라운 플랜 덕분에 6년 동안 연봉 1억 이상을 받아가시는 분들을 거의 200명에 가까운 수치를 만들어냈다. 이건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크릿을 선택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재무 건전성인데요. 미국의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BBB 사이트인데 제가 풀네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Better Business Bureau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미국 그 비영리 평가 기관입니다. 미국 각 곳에 114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어떤 그 사적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투명성이 있는 기업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이 기관에서 시크릿에 준 점수는 A+입니다. 근데 이 A+가 여러분들한테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있어서 제가 다른 업체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기업 중에 하나죠. 두산 머신 툴스 아메리카의 두산의 미국 법인 이름입니다. 그 회사의 그레이드는 C입니다. 그리고 레노버는 B입니다. 레노버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자면, 레노버는 2016년 기준 전 세계 노트북 판매 1위 회사인 중국계 회사입니다. 코카콜라 A+, 삼성전자 A+. 저희는 이제 국내의 초인류 기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은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시스템입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 탑 리더스 그룹의 교육 일정표입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의 6개 센터, 그리고 12개의 사서센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의미하는 바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저희는 아기를 업고 저희 와이프가 이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아기를 업고 대구나 대전, 광주 혹은 서울에 있는 지인들을 매번 만나러 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스폰서님들께서 늘 그곳에 상주하고 계셨고 관련된 시스템이 늘 시계추처럼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지인들을 그 장소로 초대를 해서 저희보다 훨씬 전문성 있는 자료와 강의를 들려주고 소비자로, 사업자로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 사업을 함께 초기에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마케팅 책 한두 권만 읽어보시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크릿의 시스템은 그만큼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탑 리더스 그룹의 전체 리더 사진입니다. 작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컨벤션의 사진인데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이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사업자분들이 사업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길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업 곳곳에, 이 시스템의 곳곳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크릿 사업을 통해 성공의 길로 합류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밑바닥에서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신가요? 아니요. 아직도 시크릿이 그저 그런 다단계 회사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시크릿은 독보적인 제품력, 40여 개국의 600개 전문 매장, 놀라운 매출 성장, 그리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재무 건전성,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람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크릿을 부정하는 동안 저희는 수많은 회사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애경, 청정원, 상하목장, 세븐포인트2, 하이퍼마켓, 외환은행, 죄송합니다,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저희는 이 기업들과 뜻을 모아 2019년 매출 3천억에 도전합니다. 시크릿은 앞으로 훨씬 더 빠른 회원 유치와 놀라운 매출 성장을 통해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삼성 등과 같은 초인류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과 제휴가 아닌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이 기회의 자리가 전 세계인들이 쓰고 닦고 바르는 매출 공유에서부터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매 매출을 공유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에게 펼쳐질 동남아 국가의 오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때는 일부러 얼굴 잘 안 보이는 사진 골라왔습니다. 이때는 손만 잡고 있어도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혼자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2009년도에 30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았고, 직장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주말에 대학원도 다녔고, 주중에는 외국인 교수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10년을 돌려봤더니, 딱 저희 가족만 먹고 살기 충분한 그런 10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였지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범함보다는 특별한 삶을 꿈꾸고자 했었고요. 무언가 특별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선택했던 도구가 시크릿이었습니다. 장가갈 무렵에는 제가 열정과 패기만 있어서 주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시크릿 사업을 통해 와이프에게 다이아몬드 핀을 선물해 줬고요. 지금은 같이 서서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리더분들과 제가 바라보는 방향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혹시 같다면 시크릿은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공의 길로 합류시켜 드릴 확실한 도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